확실히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중도는 없어요. 지금 국힘당 나온 애들 전부 다 중도야. 김문수까지 중도한다 그래. 아 그래요? 김문수? 예. 나 깜짝 놀랐어. 네, 예. 누가 좀 찍어주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누가 좀 찍어주세요. 맛있었는데 그 색깔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좀 찍어주세요. 안 힘들죠, 안 힘들어요. 자, 그동안에 많이 쓰던 국민들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결론이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밀지 마세요. 네,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대통령 만들어야지. 제일 먼저 탑발했던 여사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안 해줄게요. 국민 변호인단입니다. 어쩌면 다 해서 나 한번 내가 밥을 사줄게. 아 진짜요? 진짜. 나 누군가 했어.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사님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관저를 퇴거한 윤석열 퇴거 당시와 그리고 서면 메시지를 통해서도 승복이라든지 사과라든지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과 김건희가 계획하고 있는 관저 퇴거 이후의 삶이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유삼영 지역위원장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고 그러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유삼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영입 인사 전국 순회 콘서트 때 예. 제가 계속 부산으로 부산으로 항상 네. 사랑한다고 외쳤는데 서울에서 뵐 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부산 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아 원래 지역이 부산에 연고가 있어요? 예, 내가 태어난 곳이고 또 경찰서장으로 했다 해서 강력하게 추천. 아, 네, 저도 추천할게요. 그 자리를 좀 비워놔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선거 아니라는 놈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이 나쁘네. 아니 얘가 원래 나쁜 애가 아니었는데 헬마랑 다니면서 좀 이상해. 특별 장비를 많이 내고 나서 맞아. 그렇습니다. 그때 고집 부려서 좀 사과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세 분은 윤석열 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퇴거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거인멸 다 했답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증거인멸을 다 끝냈기 때문에 돌아간다. I will be back이죠. 근데 I will be back이 어느 장면에서 나옵니까? 영화에 보시면 용광로 들어갈 때 나오지 않습니까? 용광로에 들어간 거죠. I will be back인데 용광로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크로비스타에 오래 안 있고 뭐 다른 데로 집 알아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시거처고 네. 지금 곧 학교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둘 다 그때까지 그렇죠. 네네네. 거기 딱 기다려야 되는 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 뭐 단독주택 뭐 경기도 쪽에 알아보는 것보다는 네. 그 강아지들 맡길 만한 위탁기관을 알아보는 게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뭐냐면 이제 국민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도 보셨을 테지만 승복이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퇴임을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굴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으면서 뭐 네. 복귀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머리 구조가 우리랑 완전히 달라가지고 우리 같으면 하다가 쫓겨난 대통령 좀 창피스럽다 미안하다 그렇지. 이런 마음이 딱 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저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내 목을 탁 치더니 절로 가라고 내쫓은 거다. 나는 개선 장군이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니 목이 쳐졌는데 그렇잖아요. 개선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지금 못하는 것 같고 네. 여기에 이제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이렇게 마리오네트처럼 조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상한 심연의 바다에 빠져 있다. 이제 그 생각밖에 사실 안 들더라고요. 정상적 사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 돌려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어서 뭐 말끝마다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네. 상당 부분이 계산된 네. 거짓말이라고요.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요. 상당 부분이 다 계산된 부분. 그러니까 딱 그 내란이 실패하면서부터 야 이거 뭐 엿됐다. 이거 이제 승복하거나 잘못 저기 하면 소수의 결집자들 나중에 커버할 사람들도 없다.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본인이 현재 나와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잔머리 소위 말해서 1시간 동안 50분을 혼자 얘기하면서 앞뒤 말이 막 꼬일 정도로 머리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면서 본인이 뭘 했는지 막 앞뒤가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순간순간 임기응변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리플리 증후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일부러 하는 거를 우리가 마치 확신범 수준으로 생각하고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다 계산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래 아이윌비 100이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알비 100도 맞는데 한 10년, 20년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보아온 걸 보게 되면 2010년 초부터 거짓말이 눈에 띄게 아주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놓고 거짓말하는 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일 심하다는 게 대통령 때였고요. 지금이 이제 가장 저는 심하다고 봐요. 근데 2010년, 11년, 12년 요 당시 자기가 피해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피해자다. 이제 그 순간부터 피해자다라고 하는 이제 이 인식이 시작되면서 자기가 하는 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거짓말이 두 개를 낳고 두 개가 세 개를 낳듯이 이 부부가 이제 거짓말 대잔치를 지금부터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두 부부가 만나게 된 경위가 네. 되게 세기의 사랑처럼 되게 특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피의자와 뭐 이렇게 검사와의 관계를 만났잖아요. 스톡홀름 같은 느낌. 예, 만나면서 그 피의자를 돌봐주는 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 반대급부적으로 또 뭔가를 받고 이게 이제 둘 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여기에 필연적으로 가미돼야 되는 게 설탕같이 조미료처럼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미가 되면서 이득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25년이니까 10몇 년 동안 계속 그 짓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이게 심리적으로 네. 그냥 나는 거짓말하고 있어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진짜 자기 몸에 거짓말이 딱 체화가 돼가지고 분리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의 사고관 속에서. 네. 그래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꿈인지 생신지 구분을 못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특성인데 네. 이 사람들은 지금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내 말이 진리인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로 오히려 욕하고 이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나의 지지자들하고만 살면 된다. 이 지지자들이 나를 옹호하는 이상은 나는 어디 율도국으로 홍길동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하나 만들어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인지 부조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거짓말하고 현실이 안 맞으면 부조화를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인지 부조를 안 느껴.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행복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야. 이제 할아버지들은 절로 가버려. 가상 세계죠. 가상 세계. 그러니까 자기네만의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계 알아요? 네. 이 세계. 이 세계물. 네, 얘는 세계물. 아는 거 여기 어. 모르는구나. 알죠. 역시 알죠. 나이 차이가 좀 아니 나네. 웹툰 네. 사업을 해가지고. 네. 아 그래? 근데 왜 이렇게 그럼요. 늦어? 근데 어쨌든 요즘은 이 세계가 한 번 갔는데 네. 문제는 그 이 세계 속에 지금 이제 빠져 들어간 거야. 빠져 들어가 있다. 결국 그래서- 갈건 율도국 아니고 의향국인데. 네. 그래서 그 이 세계 속에서는요 네. 말도 안 되는 능력이 발휘가 되잖아요. 그렇지. 네네. 이 자기 이렇게 무슨 능력치 무슨 치 해가지고 그래서 촌내란 게 하나씩씩 들어가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못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자기 가상 세계를 꾸며서 살려면 그게 범죄랑 연결이 안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신영환 교수님도 이제 RB100 말씀하셨지만 유상민 총경님 워낙 수사하면서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하자면 잠깐 빵에 들어가는 게 유예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요. 곧 다가올 거고 예. 지도 알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의 현재 심리는 어떤 걸까? 불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실 관저를 꾸미는 동안 6개월 동안 아크로비스타에 있을 때 그렇죠. 마음하고 네. 네. 지금 이제 쫓겨 나와서 퇴임해서 아크로비스타에 있으면서 학교 갈 준비하는 요 시간하고 상황은 비슷하지만 기분은 정반대죠. 그때는 그렇죠. 부풀어 있었지만 그렇지. 지금은 공포,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아닐 것 같아. 나는. 아니야. 왜냐면 이 세계에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죠. 지금은 앞으로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권력이 있을 때는 그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다 생각하지만 스스로도 압니다. 권력이 모든 걸 이제 떠나가게 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이제 세상이 안 돌아갈지는 알고 앞으로 닥쳐올 그런 그 재구금이나 구속에 대한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벌써 이제 쫄았잖아요. 그 지하로 들어간대잖아요.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들어갈 때 아크로비스타까지는 이제 경호원 5명씩 그렇지. 대동하고 하지만 카메라랑 같이 가고 막. 당장 이제 오늘부터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지하로 갈수록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면 이자들이 특권을 누리는구나 하고 예. 국민 감정은 더 나빠지는데 본인들은 이제 싫은 거예요. 드러내기가 네. 창피한 거죠. 포토라인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다. 네, 그러면 이제 현타의 시간이 오기 시작하죠. 윤석열이 아마 아크로에서 한 이틀 지나면 굉장한 현타가 올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막 폼 잡을 때는 세 보이지만 한가품만 벗기고 잠깐만 물러나고 그 사적으로 보면 정말 약해 보여요. 겁이 멘탈이 많은 약하고 사람이죠. 지금. 그 보면 김건희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야. 대통령이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졌음에도 찍소리 못하는데 네. 이 지금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평범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노영 변호사님은 그걸 스스로 믿는다고 했고 철저히 계산됐다라고 이제 신용환 교수님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보면 이들이 꿈꾸는 가장 좋은 희망회로는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한덕수가 대통령 되는 게 가장 좋은 희망 시나리오인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물량 공세, 그냥 전문 용어로 할지 그 국힘에 제가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후보의 2배 내지 3배가 될 거다. 네. 실제 이제 후보가. 기탁금을 안 내려주고 그러면 이제 더 후보가 많아질 수도 있었는데 기탁금이 이제 3억씩, 1억씩 3번 그렇죠. 해도 네. 지금 물량 공세가 어쨌든 숫자로 보면 건 3배 되죠. 아니 후보 많이 내면 선거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계속 그 경우의 수를 왜 우리 저 한국 축구할 때 이렇게 경우의 수 엄청 따지듯이 예. 누구랑 붙이면 어떡하고를 계속 네. 해보는 거죠. 네. 딱 그들이 생각하는 결론은 딱 하나만 있잖아요.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데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길 사람에서 빨리 사면 복권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이래주구나 네. 이판 사판이죠 뭐.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아주 최대치로 끌어올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마지막 정점의 경우의 수가 이제 한덕수까지 갔겠죠.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이게 방어 기제를 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괜찮다고 스스로 이제 최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극한 상황까지 몰려들게 되면 사람 마음속에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방어 기제가 작동하려면 하나의 방식이 현실 부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거라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생겨나는 건데 그걸 옆에서 부추겨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딱 그 시야에 갇혀가지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이제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이. 그러면은 예컨대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당신 훌륭합니다. 당신은 꼭 살아남을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따위는 아무도 대적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가 난가 나도 되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진짜로 정광훈 같은 사람도 5년 있다가 또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한대잖아요. 한덕수가 먼저 하고 있을 테니 닦아놓으면 너 5년 있다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 전환계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또 역시 밥 먹으면서 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이번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지금 문제냐면은 우리는 형사적인 거 열심히 집중해서 하면 우리 무죄 나올 수도 있다. 무죄 나올 수도 있다. 무죄 나올 수 있다.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탄핵은 냈는데. 근데 탄핵에 파면하고 네. 이 형사적인 것에서의 형사법 위반, 그러니까 형법적 위반을 연결시키지 않아요. 다르다. 이 헌법재판관들이 다 좌빨이어가지고 얘네들이 나중에 매수당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상한 결론을 냈을 뿐이지. 아니 헌재 결정문에 다 써 있는데도. 써 있어도 그런 거는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란 재판 한번 가는 거 봐라.
다. 어. 지기현이가 우리 거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았냐. 걱정하지 말아라. 어. 그리고 현재도 사실은 원래 5대 3이었는데 어. 막판에 나 배신한 한두 명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얘기하죠. 이제 그들도 정신 차리면 이제 어. 될 거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이번에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네. 그렇게 되면 네. 자기네가 무죄가 되고 한덕수가 이제 다 그동안에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네. 다시 검찰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또 움직여지게 될 것이고 이재명 같이 그런 범법자들은 다 절로 가버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축구에서 경우의 수 따질 때는 이게 이제 통계의 문제잖아요. 숫자 가지고 그 확률 계산하는 통계의 문제인데 네. 지금 한덕수 총리를 후보로 낸다라는 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8년 전하고 비교를 해봐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하고 와도 안 됐는데 아니 한덕수는 이 정권의 당사자 아닙니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피의자인데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덕수 지금 내란 대행도 이판사판이죠. 어차피 이제 김 묻어버렸단 말이죠. 윤 묻었고 김 묻었죠. 예. 그러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 헌재 재판관도 황당하게 이제 그 인선을 본인이 했겠냐고요. 알면 얼마를 알겠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참모진이 다릅니다. 참모진이 다르다. 총리실에서 이제 호흡을 맞춘 사람들은 상당 부분 정무적인 멤버들입니다. 뭐 다 이제 대부분 제가 같이 일을 했거나 했던 사람들이니까 네. 반기문 총장 때는 이제 외교부 사람들, 소위 이제 이런 정치나 여의도나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네. 이게 이제 여의도 출신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이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아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갔을 때 다음 자리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가 됐다 진짜. 네. 예를 들어 무소속 나가서 뭐 결선을 단일화를 해서 네. 뭐 됐다든지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대표나 이런 쪽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떨어져도. 네네네. 그거는 어게인 2017을 보면 홍준표 씨가 떨어지고 또 대표가 되잖아요. 대표 됐죠. 그렇죠. 그 뒤에 계속 우경화 하면서 황교안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네네. 그 어떤 흐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세력들이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내란을 같이 해서 한 몸이 아니라 나랑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차기의 대선 이후에 선거에 지더라도 나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두 가지가 다 그치. 겹쳐 있는 거죠. 결합을 네. 하고 있다. 네. 한덕수에 대한 생각은 이 국민의힘의 여러 한 20명 정도를 그 여론조사를 해봐갖고는 그 뭐 네. 2% 1% 이래 되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한덕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가 나쁘게 아직 덜 나오기 때문에 네. 희망 회로를 돌려서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공 대신 한덕수라도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런 생각인 마음으로. 거지. 네. 한덕수가 100% 된다는 확신은 없는 거고 저분들은 그 계속 주장한 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였는데 네. 사법 리스크 이제 안 되고 그냥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20명 후보 세야가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다가 아직까지 없으니까 그러면 아니 로또 많이 뽑아가지고 그거 해보면 하나 되겠지라는 심정인 거잖아요, 그게. 네, 얻어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후보군에서 없었고 그래도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한덕수를 세워 보겠다는 거고 한덕수가 말을 잘 들었으니까 네. 이번에 한덕수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거 보면 임명하는 거 보면 예.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일단은 그렇죠. 충성심에 대한 의심은 잘 없는 거죠. 여러 근데 가지죠. 이런 생각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건 내가 들은 그쪽 라인에 들은 얘기인데 네. 그 나한테 말해준 사람이 그렇게 뭐 아주 핵심은 아니어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어서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한덕수가 지금 처음에 자기가 나온다고 안 그랬는데도 처음 등판하는데 2% 지지를 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놀란 거예요. 아 이거 왜냐면 오세훈 홍준표랑 똑같으니까. 아니 20%도 아니고 왜 2%에 놀래요? 2%면 너무 높은 거예요. 아 높아요? 네. 게다가 자기네들이 퍼포먼스를 나름대로 해봤어요. 트럼프하고 전화해보고 뷰티풀 잉글리시 뭐 이러면서 그 사람 칭찬을 안 해준데 막 칭찬해줬잖아요. 그래서 고무됐잖아요. 게다가 지금 관세 관련해가지고 뭐 스마트폰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왔다 갔다 이거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세가 앞으로 얼마든지 더 협상에 따라서 혹은 나의 대통령 자리를 너가 보장해주면 내가 뒷구멍으로 뭔가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얘하고 뭔가 딜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덕수 트럼프하고 얘기가 되네.
한덕수가 나서니까 트럼프랑 이게 딜이 돼가지고 우리가 좀 더 괜찮을 수 있겠네. 이걸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오세훈, 유승민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이제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나중에 합치는 형식을 띠긴 하겠지만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사람 지금 누구야? 김문수 있고 한동훈 있고 홍준표. 홍준표 있고 그 홍준표까지 넣읍시다. 자 그리고 윤상현 나오고 아, 예, 그치? 윤상현, 나경원. 나경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치고 여기다 성동이래. 여기 이 사람 저기 한덕수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네. 한덕수는 맨 마지막에 2명 중에 2명 선출되었을 때 얘하고 붙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밑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2대1로 합쳤을 때 누가 제일 중도 보수 확장력이 있겠느냐? 아, 그게 한덕수다. 그 한덕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밖에 이렇게 했는데도 2%밖에 안 2%나 나오는데 네. 그때 내가 뭔가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면 얼마나 이 폭발력이 있겠느냐?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 다 붙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공상인 게 저 사람들의 공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바깥쪽에는 제3주자를 가지고 장기를 두려면 바깥쪽에는 제3주자가 중도로서의 이미지가 일단 확고해야 되고 그치. 그다음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한동안에는 2위 내지는 1위 후보로 뛰어오른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받았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하고 바깥에서 플레이하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보수층에서 이제 주자로 올라갔고 그리고 중도 소구력도 있다고 그때는 조사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확인이 돼야 중간에서 뭘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합치면 시너지가 난다. 이게 계산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헬마우스 말이 맞았다면 지금 네. 유승민, 오세훈이 출마 포기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 당은 맞다는 이미 거지. 이미 이제 네. 경도돼 있는 거고 어.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한덕수 내란댕이 매주 네. 윤석열과 함께 월요일 아침마다 음. 새벽은 아니죠. 뭐 술 많이 먹고 하니까 아침 조찬을 했습니다. 매주. 예. 그래서 이제 비서실에서 A4 2장 정도로 업무 현안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정보 보고, 전국에 이제 돌아가는 정보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주 취합해서 드리죠. 받았다. 그러면 한남동 공간에서 이제 조찬하면서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사이에 부인들이 뭐 했겠습니까? 전 보러 다녔나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있다면 뭐 꼬마가 있다면 꼬마들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연배도 네, 그렇고 네. 또 네네. 한 총리도 또 자녀가 없어요. 네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그 얘기 맞는 거 의원님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이 말이 딱 맞는 게 네네. 둘 다 애들이 없어요. 둘 다 돈들은 넘쳐나요. 네. 둘 다 주술 이런 거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 성공해 왔어요. 네. 둘 다 남편을 무속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여기 올라왔어. 최정상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한 명은 지금 수그러지고 있지만 남아있는 우리는 남아있어. 우리 내가 지난번에 이거 보고 왔더니 요번 해에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지. 자기들끼리는 계산이 다 쓴 거지. 그래서 엊그제 네. 이제 뭐 갈게요. 한 네, 고생하세요. 시간 때문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예. 예. 한 방송에서 이제 또 그 여사들끼리 네. 어디에서 모였다, 양평에 있는 비사입니다. 비절에서 만났다 아, 하는 비사. 이제 제보가 있다라고 한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진짜 거기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그 공동체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정상적인 그런 사찰은 아니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조계종이나 뭐 태고종 이런 네, 사찰이라기보다 전혀 그게 아니니까. 건강 쪽의 느낌의 사찰이구나. 아 그렇죠. 네. 그 느낌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하나는 재밌게도 지금 이제 가처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판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하는 지금 스스로 계속 빌드업을 했잖아요.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대통령 하다가 또 트럼프가 이제 통화를 할 때 뭐라 하니까 이런 여론이 있긴 한데 아직 뭐 고민을 해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어느 언론에서는 이제 뭐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다. 점점점 빌드업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제일 최고의 전술이 전쟁에서 최고의 그 전법이 뭐라 그럽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감추어진 최고의 전법이 있죠. 약 올려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염된 심판이잖아요. 매수된 네. 심판이에요. 네. 한쪽에 그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심지어 선수로 뛰고 싶은 선수로 뛰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선수로 못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 탄핵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가처분이 약 인용이 되면 올려줘야죠. 가처분이 네. 인용이 되면 그렇네. 가처분이 인용되는 한 주가 되기를 기원을 해보면서 네. 그리고 노예 변호사 일찍 일어나셨는데 저한테 꼭 신신당부하신 게
책 나왔답니다. 책 나왔답니다. 링크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삼영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노영 변호사 신용환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릴 말씀 더 있었는데.